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의회 윤리특위가 장경호 의원 책임에 대한 결론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이핵 충돌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지난 2주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의견 제출을 연기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성립되려면 익산시 장애인 체육회가 공공단체여야 하지만 이를 단정하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군산축제가 갈수록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비슷하고 방문객 수가 줄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가 시민평가단을 만들어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서부권 육아조갑지원센터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우선 장난감 대여를 하고 발레와 체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놀이체험관 등 시설 안전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장경호 의원에 대해 익산시 의회가 윤리특위가 가동됐지만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고 윤리심사 자문회에도 2주간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의견 제출을 연기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성립되려면 익산시 장애인체육회가 공공단체여야 하는데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시의회 윤리특위 심사 일정이 당초보다 지연됐습니다. 장경호 의원 부인업체가 맺은 익산시 장애인체육회와의 수의계약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놓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의견을 구했지만 2주가 흘렀어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당초 18일까지 최종 의견을 익산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이를 연기했습니다. 일단 미뤄졌거든요.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고. 지난달 중순부터 자체 감사에 착수한 익산시 감사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 장애인 체육회 수의계약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측에선 아직까지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답변하기 위해서 좀 검토해야 될 게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성립되려면 익산시 장애인체육회가 공공단체이거나 공직유관단체여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공식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체육단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까지입니다. 여기에 익산시 산하 공공기관에는 도시관리공단과 장학재단, 문화관광재단, 예술의 전단 등만 포함됩니다. 익산시 장애인체육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가 공직유관단체 성격을 갖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익산시 장애인체육회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익산시로부터 2억 7천여만 원을 올해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고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 산하조직에 익산시 장애인체육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익산시의회 윤리특위조차도 장 의원의 징계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민간 단체라고 하면 장 의원 부인업체의 수의계약이 법 위반이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이제 위반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사실 근데 일본은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진행되고 있는 익산시 감사와 시의회 윤리특위. 하지만 익산시 장애인체육회가 공직유관단체인지가 불분명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감사원이 오늘부터 잼버리 대회 현장 감사를 진행합니다. 감사원은 오늘부터 2달 동안 전북도와 부안군, 새만금 개발청 등 잼버리 유관기관 16곳을 현장 감사합니다. 또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도 현장 감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한 달 동안 해당 기관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습니다. 군산 문여도 일대에 광역해양레저 체험단지가 만들어집니다. 광역해양레저 체험단지는 사업비 386억 9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부지 6만 4천 제곱미터의 해양 레저 체험시설과 산림 휴양단지, 오션 에비뉴, 인공 파도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내년 연말에 준공되면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개장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 2,684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합니다. 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주택피해 58건, 농축산 피해 9,996건 등 피해 1,282건에 56억 4,300만 원이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위로금 지급도 이뤄집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 시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잼버리에 동원된 버스 임차료가 추석 전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대원들이 새만금 야영지에서 철수한 이후 닷새 동안 전국에서 277개 업체 3,489대의 버스가 동원됐습니다. 이 가운데 96%인 3,300여 대에 대한 운임단가 협의를 마쳤고 나머지 130대에 대해서도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내 한옥건물 건립에 사용된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 설계도가 공식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라북도가 도내대학과 함께 만든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 설계도를 다음 달부터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 설계도는 한옥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 주거 경향을 반영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단열 성능을 높이고 내진 설계를 적용해 한옥의 멋스러움과 기술성까지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 군산에서 열리는 6개 축제에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축제 콘텐츠가 비슷하고 방문객 수가 줄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 의회가 시민평가단을 만들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의 대표 축제인 시간여행 축제. 지난해 나흘 동안 열린 축제에 9만 4천 명이 다녀갔고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된 3년 전과 방문객 수가 비슷합니다. 오히려 지난 2018년은 10만 명이 넘었고 2015년은 15만 명이 찾았습니다. 먹거리가 부족하고 비슷한 콘텐츠를 선보이다 보니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올해 군산에서 열렸거나 앞으로 열릴 축제는 6개. 시간여행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8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수제맥주 축제가 4억 6천만 원, 야행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이는데도 오히려 방문객은 줄고 일회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군산시의 아니란 대책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간여행과 야행에 대한 평가는 용역에서 방문객 수와 소감 등을 묻는 설문조사에 그치다 보니 다음 축제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다른 축제는 아예 평가도 없습니다. 때문에 군산시의회가 지역 축제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민평가단 도입을 제기했습니다.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시민평가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며 평가 결과가 다음 축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축제들이 발전도 되지 않고 또 축제가 성과가 없어서 일몰시켜야 되는데 그 일몰시킬 축제에 대한 기준도 좀 모호해서 시민평가단을 통해서 축제의 그 기획이나 그 우수성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또 파급 효과가 있는지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군산축제.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제도가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2025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검토된 주요 사업을 보면 조형물 시설물 디지털 적층 제조 기반 구축, 미륵사 역사문화관 건립, 어린이 체육관 건립,
국가학생치유, 회복전문기관 건립, 국가생태문화 복합체험관 조성 등 32건, 3,722억 원 규모입니다. 익산시의 2025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은 내년 2월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목표액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개월 동안 도와 14개 시군이 모은 기부금은 40억 1천만 원입니다. 이는 연간 목표액인 100억 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또는 현행법상 광고 매체만을 이용해 홍보해야 하는 제약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이배 전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군산 지역에 출마할 것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차이배 전 의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군산을 떠나지 않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경제문화도시로 만들겠다며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차이배 전 의원은 군산의 경제와 정치가 퇴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 돌파구로 2차 전지와 일자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문화와 복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군산은 신영대, 김의겸 국회의원, 전수미 변호사 등 4명이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할 전망입니다. 원광대는 수시 모집 경쟁률이 오른 반면 군산대는 하락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평균 4.61대 1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 4.25대 1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원광대는 이번 수시 모집을 통해 전체 모집 인원 3,050명 중 89%인 2,722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군산대 수시 모집 경쟁률은 평균 3.14대 1로 1년 전보다 3.47대 1보다 하락했습니다. 군산대는 수시 모집을 통해 1,711명을 선발합니다. 익산시는 18일부터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놀이체험관 안전점검이 끝나는 대로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은석 기자입니다. 익산 모현동 롯데시네마 건물 3층에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몸으로 놀이하는 모형 놀이터라는 테마로 조성된 센터에는 놀이체험관, 장난감 대여실 등이 있습니다. 놀이체험관에는 미끄럼틀과 여러 놀이기구가 있으며 장난감 대여실에서는 카시트와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며 일요일은 휴관입니다. 우선은 장난감 대여실을 운영하고 이달 중으로 정기 강좌와 일일 강좌를 모집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발레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또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놀이체험관의 안전검사가 완료되면 10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센터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놀이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안전 시설 점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 점검이 끝날 때까지는 오픈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시민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이 기대된다는 반응입니다. 이제 주변에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훨씬 좋죠. 이제 그 주변 모현동에 사시는 분들이나 거기에서 가깝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생기면서 더 좋아지겠죠. 영등동 본소와 함께 운영되는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될지 기대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교 A교사의 유서에서 업무가 두렵다고 적힌 글이 공개됐습니다. 유족은 A교사의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또 모든 미래와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며 계약하고 관리자를 마주치며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교사의 유서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힌 메모 형태로 지난달 30일과 31일에 작성된 것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익산시 왕북면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또 사고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6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흉기로 지인을 다치게 한 30대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어제 오전 1시쯤 익산의 한 PC방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씨는 허벅지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성을 두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흉기를 들고 B씨가 운영하는 PC방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농축협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과 사적 금전대차 등 금융사고 피해액은 78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피해액 중에 실질적으로 되찾은 금액은 9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12%입니다. 군산 연간 수량이 기상관측 이래 반세기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6일 군산의 연합계 강수량은 1782.4mm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1968년 1월 군산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연강 수량이 최대인 1987년에 1769.1mm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합계 강수율이 2000mm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옛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짓는 방안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전북 정치권은 여야 합의를 통해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를 통해 남원 국립의전원 설치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의료계 반대가 여전하고 다른 지자체의 국립의대 유치 경쟁이 불거지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치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폐기 전철을 밟게 됩니다. 남원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남원 가야 고분군이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평가하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했습니다. 남원 가야 고분군은 도내에서 5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비번날 집에서 쉬고 있던 소방관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던 시민을 구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6시 50분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A씨가 16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때마침 비번이어서 집에서 쉬고 있던 남기엽 소방위가 15층 베란다 난간을 타고 16층으로 올라가 매달려 있던 A씨를 집 안으로 밀어넣어 구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할인그룹이 익산 중앙동 음식식품교육문화관에 닭구이 전문점 개화림을 열었습니다. 시에 따르면 할인그룹 자회사인 엠바이코는 18일부터 음식식품교육문화관 1층에서 개화림을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망성면 할인 본사에서 당일 잡은 신선육으로 닭구이, 옛날 통닭 등 다양한 요리를 판매합니다. 매장 수익금은 중앙동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엠바이콘을 음식식품 교육문화관 1층에 입점할 요식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이 제17회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메달 37개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익산시 선수단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 진행된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육상 등 14개 종목에 참가해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11개, 동메달 15개 등 모두 37개의 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과 게이트볼, 당구, 롬볼 4종목에서 종목별 우승을 거뒀습니다.
한편 작년 3위에 머물렀던 익산시 장애인 체육회 선수단은 종합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군산 시립학장단과 익산 시립학장단이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교류 연주회를 갖습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가을에 함께 가를 익산 시립학장단과 함께합니다. 이번 연주회는 군산 시립학장단의 빨간 구두 아가씨와 익산 시립학장단의 산유화 등이 연주됩니다. 공연에는 8세 이상이 입장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 시립학장단 사무국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고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맑은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